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죠. 그죠? 일론 머스크랑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 정말 고생하셨던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 얘기는 또 해드리고, 어쨌든 오늘 그 테슬라랑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파운드리, 22.7조 원 8년에 걸친 드디어 대형 고객사가 확보가 됐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바라던.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특히 이재용 회장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일단 내용들 이렇게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마감 시황, 일론 머스크가 권하는 축배와 함께,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그 다음에 1조 원 ESS 입찰. 요새 오늘 LG엔솔도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 SDI가 뭐 대거 수주했다는 뉴스가 있고, ESS 국내, 그다음 미국 EU와 관세 합의했고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랑 대만. 정의서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식 늘린다. 유증에 참여하고요. 25년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조용하라 그랬어요. 언론 보고 이래저래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했던 얘기도 좀 전해드리고, 저 군산에 전용 그 군산 조선소를 재개방할 가능성이 있대. MRO. 유지보수.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거 유지보수할 때 군산 조선소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손쉬운, 그러니까 이자 놀이 하지 말래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해서, 뭐 사실 은행이 돈 버는 게 가장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매달려서 안 된다.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가 그냥 폭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규모 수주 의미, 자동차 빅3 실적 비교, 레거시 브랜드 업체들의 강점과 기회. 요거는 화장품. 그 다음에 LG엔솔 요즘에 분위기 좋죠. 예, 그런 내용들하고, 기업 분석 고용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질문을 워낙 많이 해주신 기업이라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고, DYPNF, 이렌텍, 세진중공업, 효성중공업, 전자공시는 유니테스트, 크래프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 한번 설명드리겠고, 오늘 사실 다 못했어요. 내용도 많고 해서 뭐 중요한 것들은 다 뽑았고, 오늘 못한 건 내일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은 올해도 승자는 AI고요. 예. 뭐 미국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분위기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뭐 그 미국의 국채 금리 좀 떨어졌고요. 달러는 조금 올랐습니다. 예. 일단 미국은 그 견조한 실적,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거다 이러면서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로 떠났는데, 이제 이때는 뭐 EU와 무역 합의가 안 됐는데 이제 오늘 나왔죠. 팔란티어는 올해만 주가 2배 상승.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좀 견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요일 어쨌든 미국 증시는 견조한 실적과 최근에 이 무역 협상 이제 진전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 이제 해소,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는 1.3, 나스닥이 1%, S&P 500이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상승의 또 1등 공신은 이제 기업 실적인데, 뭐 워낙 실적들이 좋아요. 82% 이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펀더멘탈 강세장, 물가도 안정적이고, 위험 선호 현상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전에 이제 우리는 이번 달 말이에요. 7월 31일 날 날짜가 잡혔어요. 베센트 장관과 우리나라 고윤철 부총리가 만나서 이제 끝장 협상을 합니다. 아마 결과는 나옵니다. 뭐 좋든 나쁘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15%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악재죠, 이거는. 골드만삭스는 경고라고 했지만, 뭐 사람들이 지금 뭐 경고한다고 경고를 안 받아들이죠. 위험을 선호해요. 뭐 밈주식, 동전주식 그냥 합니다. 요새 미국에서 막 이런 아주 막 투기적인 매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안 좋은 결과 초래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은 뭐 계속 이렇게 투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데이터 센터 얼마나 지출 늘릴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이번 주 이제 FOMC 관전 포인트는 7월 FOMC 관전 포인트 12명 위원들의 투표 결과인데, 이번 7월에도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거의 100%고, 올해 4번의 FOMC는 모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탈표가 나올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요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탈표가 얼마 정도 나올지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62.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 이제 그 우리은행에서 나왔던 이제 자료죠.
그걸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락 하루 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 출시 보도에 급등. 엔비디아는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AMD가 올랐는데 인텔이 지금 몰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뺏어온다고 나오면서 급등했고, 인텔은 폭락했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하고 2분기에만 4.4조 까먹었고요. 파운드리. 오늘 삼성은 정말 이제 뜻깊은 게 그 테슬라를 확보했거든요. 인텔의 손을 안 잡고 TSMC 손 잡은 게 아니라 삼성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진짜. 근데 어쨌든 인텔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아마 파운드리를 거의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이죠, 이런 뉴스는. 인텔한테 안 좋지만 팔란티어는 올해 연초 대비 2배나 여전히 승자다. AI. 그다음 철강회사 클리브랜드 클리프는 고관세로 인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 기대로 올랐고요. 데커스가 신발 만드는 기업이죠. 호카라는 브랜드 아시죠? 어그 매출. 그래서 호실적으로 11% 급등. 폭스바겐도 일단 뭐 실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EU와 미국과 협상, 관세 협상 타결 기대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미국보단 요거죠. 아니, 오늘 7월, 이거 내일 하고요. 28일. 요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 강연에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캡처를 아예 해왔는데, 저희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설문조사해요. 저희 이제 게시물 있죠? 게시물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설문조사 기간 나와 있고 투표해 주세요. 지금 대전과 아니면 부산이에요. 사실 이제 대구랑 광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대전 아니면 부산 같긴 한데 이제 이 중에 한 곳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래서 한 1200분 정도 투표해 주셨는데 좀 아직 못하신 분들은 더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 투표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제 계획은 여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어딜 갈 거냐 지금 정해야 돼요. 올해 11월에. 그걸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 22조짜리고요.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공시 뜨고 아침에 공시 뜨자마자 저희가 속보 보내드렸죠. 로켓 속보로 저희 투원투게더에 바로 그냥 올려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그 비밀 유지로 이 공급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퀄컴 아니면 테슬라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왜냐면 예전부터 계속 둘 중에 하나 수주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어디지? 테슬라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로 테슬라였고, 근데 아니 이럴 거면 비밀 유지를 왜 합니까? 일론 머스크도 참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기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트위터 쓰는 사람이 이제 X. 삼성이 이렇게 딜을 따냈는데 이거 진짜 맞아?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맞아. 예스라고 아예 답장이, 이때 이제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밀 유지면 저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삼성의 칩.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래요. 지금 삼성이 AI4 있죠. 네 번째 칩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AI5를 TSMC가 내년부터 만들어요. AI6는 28년에 단계가 있는데 저걸 따낸 겁니다, 삼성이.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대단한 거죠. 그 여기 또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이번에 계약한 거 금액 요게 165억 달러인데 이거는 최소한이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는 더 크다. 더 큰 게 몇 번 더 나온다. 그러니까 추가 계약을 암시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삼성과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5억 달러보다 더 큰 금액 요게 좀 나왔고, 이번에 테일러 공장 있죠? 텍사스에 거기서 지어집니다. 삼성은 제일 힘든 게 공장은 지었는데 고객사가 없어요. 난감하죠. 2나노도 해야 되는데. 근데 드디어 그것도 작은 고객이 아니잖아요. 테슬라는 큰 고객, AI도 하고 로보택시, 들어갈 데가 많아요. 칩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고객사예요,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 퀄컴을 따냈으면 주로 스마트폰 쪽이죠, 퀄컴은. 근데 테슬라는 로보택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센터 다 들어가는 칩들을 만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장성이 더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삼성이 테슬라가 제조율성, 그러니까
본인이 공장 가는 걸 허용해 줬대요, 삼성이. 보통 이런 경우 없어요. 여기 아무리 계약을 맺었어도 거기 CEO가 삼성전자 내부로 가서 파운드리 공장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삼성이 파격적으로 허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예,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은 안 그랬으면 이제 TSMC에 먼저 오퍼를 넣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TSMC한테. TSMC가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비싸게 불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좀 거기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저희 내피셜입니다.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고자세로는 이거 이제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삼성과 하자. 어차피 삼성이 AI4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 삼성이 좀 힘들었지만 그동안 해보자. 그리고 삼성이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텍사스 자기 집에서 멀지가 않아요. 예, 수시로 갔다 왔다 하면서, 왜냐면 자기 칩이거든요. 본인 칩의 속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제 공장에 온다는 건 또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테일러 공장은 이제 테슬라 전용 칩을 아마 만들 것 같아요. 당분간 여기 집중 투자. 2나노 28년부터.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1조 원 ESS 우리나라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요거 우리나라 3사가 이거 다 참여했고 누가 될지 모른다. 중앙계약시장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ESS 이걸 배분해 주는 거예요. 삼성 SDI가 무려 80%, 육지 500, 제주 40메가 요거에 ESS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산자부가 8곳 선정했는데 삼성 SDI가 무려 8개 중에 6곳에 배터리 공급하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두고, 근데 SK온은 수주 실패했대요. 근데 원래 LFP 합성은 LG엔솔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완전히 예상을 깨고요. 삼성이 다 싹쓸이 했어요, 거의. 이유가 삼성이 고성능 저 NCA 배터리를 성능 좋은데 가격을 낮게 한 것 같아요. 마진은 많지는 않겠죠, 저러면. 예. 그러니까 일단 수주하자는데 좀 의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울산 공장에서 배터리셀 대부분 생산해서 산업 기여도는 높다. 이런 부분도 높은 점수 받았다고 합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죠.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는데 다양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주로 LFP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NCA가 들어간 게 좀 특징적이고, 중앙계약시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니까 전력계통이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아예 맺어버린 거예요. 고정적으로. 원래는 그 도매 가격으로 단일 가격으로 이제 현물 시장에서 그냥 계속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전력 가격이 막 바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ESS 설비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걸 이제 활성화하려고 아예 이거 하는 사업체한테 그냥 15년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마음껏 해라. 우리가 보장해 줄게. 불안해하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들쑥날쑥하죠. 이런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ESS를 깔아주는 거죠. ESS는 또 출력 제어도 가능합니다. 발전소의 출력을 강제로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전력 부족하죠. 이게 과부하 생겨가지고, 그러면 ESS가 이거를 또 보충해 주죠. 그래서 ESS 시장 커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ESS 관련주도 덩달아 간 거예요. 뭐 아까 보니까 SK 이터닉스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관련된 ESS 시장도 커진다. 예,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먼저 그거에 앞서서 미국과 EU가 관세 합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자동차가 15%로 일본과 똑같아졌고, 이제 우리나라도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요. 한국이 높으면 한국만 피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국은 고비 한 번 남았고, 역시 여기도 LNG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던진 세계의 화살 기억하시죠? 보잉은 이게 쉽지 않아요, 유럽은. 왜냐하면 에어버스를 하잖아요. 유럽은 프랑스에 에어버스가 직접 있어요. 보잉하고 유일하게 맞대결 하는. 그러니까 보잉 항공기를 들이내밀기는 어려워요. 유럽한테는. 그 직접 만드니까. 그래서 그건 빠진 것 같고, 이번에 미국산 에너지 들어갔고, 그러니까 LNG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기 대신에 보잉 대신 아마 미국산 무기 구매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있죠. 요거 무관세로 가나 봐요. 이 특정 품목은 관세 안 때린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필요한 거는 관세 안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되게 커요. 모든 제품 다 관세가 아니라 특정한 거는 그래 무관세 해줄게,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예외 없이 50%,
의약품도 아마 관세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 관세 부과는 안 했지만 의약품도 뭐 무관세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마지막 7월 30일 요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조만간 조사 결과 발표한대요. 2주 안에. 그리고 관세 발표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의서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이제 유증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증 규모가 엄청 커요. 1조 3천억. 기존에 3번 했거든요. 유상자. 이거 3개 합친 거보다 이번 한 번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고 유증하면 어쨌든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의석 회장 입장에서는 여기다 돈을 더 많이 이제 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마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무,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올라가죠. 대신에 로봇 사업을 잘해야 되지만 송선재 연구원님은 아마 28년쯤에 로봇 상용화 될 거니까 좀 기업 가치 오르지 않겠냐. 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유상자 이제 하는 거고 요 자금들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이렇게 이제 HMG라는 회사를 이렇게 세 기업이 나눠 갖고 있고 밑에 정의선 회장, 현대글로비스, 소프트뱅크 이번에 소프트뱅크도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로봇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아무튼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고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현행 대주주 양도세 이거 말 잘해주셨어요. 아니 왜 10억으로 자꾸 낮추냐 이거예요. 50억도 대주주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 대주주라는 용어 하에선 그잖아요. 대주주라면 정말 이 기업에 우리나라 뭐 1조짜리 회사 1조짜리 회사의 대주주면 지분 가치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1,00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10억만 갖고 있어도 나는 이재용 회장처럼 대주주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균 14억인데 그거 한 채도 안 되는 가격이 10억은 갖고 있다고 대주주라니. 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냐. 맞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하자고 이렇게 했던 정부가 왜 이러죠 갑자기?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진선중 의원이 좀 답답해요. 그건 너무 답답해요. 왜 이게 지금 지수 2천을 못 보내서 안 달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지수 5천을 가야 되는데 다시 2천 가자고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분리과세도 하지 말자 막 이러고 있고 50억을 10억으로 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또 이런 사이즈로 비하면 어쨌든 그리고 연말마다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작 왜곡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소영 의원 말이 맞아요. 코스피 4천 돌파하고 안착된 시점에 논의하자. 나중에 지금 말고 왜 이제 3,200 와서 분위기 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냐 이거죠. 그죠? 어쨌든 저는 뭐 4천 가도 이거는 이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4천, 5천을 가도 그냥 50억은 50억이지 그걸 왜 10억으로 낮춥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조용히 해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지난 이제 연합뉴스만 보도한 게 아니죠. 윤 부자 감세 지운다. 법인세 올리고 배당 분리과세 수위 조절. 배당 분리과세를 최고 세율이 27.5죠. 이게 아니고 38.5까지 올리겠대요. 그럼 최고 세율이 49.5인데 10%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대주주가 분리과세 하고 싶겠어요? 세금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안 한다니까요. 저러면. 왜 처음 안보다 왜 이렇게 이게 사공이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실망하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분들 역시 국장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좀 오늘 은행이 빠진 것 중에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것도. 그래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직 사실이 아니래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중히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지수 5천을 가는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시길. 거기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세제 개편이 나온다면 증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5천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래서 좀
진중히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조선은 그 군산 조선소 재개방할 가능성이 높대요. 한국 현지 언론 알파경제가 보도를 했대요. MRO, 그러니까 현지 군산에 이제 MRO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래서 현대중공업 이러한 논의가 정부 대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예요. 군산 조선소 재개방이 이미 대선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 미 7함대의 수리 역량 강화. 그러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쪽에 미국의 7함대가 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군함 유지 보수. 또 중국의 이제 지정학적 긴장. 이걸 억제하기 위해선 거기에 이 군산항을 좀 이용하겠다는 거죠. 조선소를. 그리고 MRO 투자 목표 충족하려면 인력과 공급만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수 선박을 위한 새로운 현대화 프로젝트 구역 개발한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으로부터 새검은 MRO 계약을 예전에 받았었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여기를 통해서 받게 된다면 수주잔고가 400억 달러를 상회할 거라고 합니다. 단일 구축함 길이가 150에서 170m인 점 고려하면 군산 조선소가 아마 지금 1600톤 크레인 용량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 1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쪽으로 보고 있고 군산에서 건조된 92척의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성이 현재 운항 중에 있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미 해군은 이제 2054년까지 1조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이죠. 그래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요걸 하는데 중국이 100척인데 미국이 100. 여기는 좀 미국이 그래도 많아요. 근데 노후화돼 있죠. 상륙함. 그리고 근데 공격 유도 미사일 잠수함은 비슷하고 항공모함은 미국이 많은데 문제는 노후화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주가 급락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그 돈을 좀 뭐 기업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생산적인 데 해달라. 그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뭐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 수집해가지고 간담회 개최한대요. 그리고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배당 분리과세 이거 세율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38.5면 너무 높아요. 분리과세에도 세율이 38.5면 대주주가 배당 안 한다니까요. 높아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은행주 전반에 좀 심리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는 이제 폭락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 28일 거. 자,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 이제 8년간 공급하고 여기 이종욱 연구원님은 데이터 센터랑 로봇 등에 사용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여기 테슬라에 저런 데 들어갈 것 같고 28년 이후 연간 매출의 23%를 확보했고 스마트폰 중심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으로 다변화 좋다. 근데 이제 밸류체인은 솔브레인 맞아요. 솔브레인은 삼성 파운드리랑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공부해 본 적 있죠. 솔브레인 수혜주고 한솔케미칼도 SNS텍 동진세미캠 소재 쪽에서 솔브레인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장비는 원익 IPS, STI, 후공정은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재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수혜로 보고 있고, 코미코도 미국에 법인이 있어요. 예. 테스도 GAA 관련 장비 제조하는 걸로, 2나노까지는 아니고 그때 3나노 그쪽에 관련된 걸로 아는데, 요런 이제 기업들도 여기 거론은 안 됐지만 저는 수혜주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했던 이제 그거에 기억난 걸로 그냥 적어 본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빅3가 현대모비스는 실적 좋았고 기아는 하회, 현대차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관세 영향을 현대차하고 기아는 그대로 받았어요. 8천억, 7천억. 근데 모비스는 얼마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모비스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좀 있었던 거죠. 일본의 관세 협상이 끝나서 우리도 좀 관세 협상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실적 대비 주가 싸고요. 배당은 확실히 기아가 좋아요. 배당 매력은. 특히 현대는 근데 우선주 배당 매력이 높죠. 근데 모비스는 배당 매력은 높진 않고요.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수익성 낮은 스텔란티스, 포드, GM 같은 미국 회사에 더 악재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현대차는 기아는 수익성도 괜찮고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있어서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담으로 좀 소외된 자동차 긍정적으로 보자. 자동차는 뭐 워낙 저평가돼 있죠. 다만 이제 관세 이번 주에 빨리 결정 나서 일본보다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은 이게 좀 오늘 괜찮았어요. 내용이. 박종 내용은 뭘 하셨냐면, 요새 다 모두가 인디 브랜드 얘기만 하잖아요. 뭐 APR, 달바글로벌. 근데 그것도 좋지만 아모레, LG생건도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도 아모레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주가 잘 안 가죠. 근데 이들이 그냥 전통 브랜드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20년 이상 역사 통해 충분한 경험 축적했고, 그래서 위기에서도 강하고, 그리고 M&A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인디 브랜드 똘똘한 M&A도 할 수도 있어요. 아모레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코스알엑스를 인수해가지고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같은 기존 조직이 긴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 M&A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굳이 무조건 키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M&A 통한 성장도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확장, 우리나라가 K-뷰티가 지금 인기가 많지만 언제 이게 갑자기 이게 꺾일지 몰라요. 예, 그래서 계속 브랜드를 발굴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디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예, 사실은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제품 그걸 보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아모레나 LG생건은 유명한 브랜드 가지고 성공했던 스타일이죠. 근데 아직 K뷰티 대표할 인디 쪽에서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점은 한계는 분명히 있다. 가성비와 혁신성은 다른 나라도 따라올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결국 브랜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장품은. 그래서 근데 아모레랑 그 설화수랑 LG생활 후는 정말 강력한 브랜드 맞아요. 럭셔리. 그래서 설화수는 미국의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메이시스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인디 브랜드가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 중국은 세계 2위, 인도는 세계 1위, 그 인구 대국인데 MZ 비중도 높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시장은 인디 브랜드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위험성이 크니까. 굳이 뭐 여기 안 들어가도 고성장하니까. 근데 이 시장은 놓칠 수는 없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인도에 가장 만족한 게 이제 아모레파시픽이죠. 그래서 아모레파시픽은 이미 인도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아모레, LG생건, 애경산업, 클리오까지 모두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들이고, 예,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대요 그동안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서 누구보다 중국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설화수와 후가 브랜드 인지도 여전히 높으냐 낮으냐 이거보다 이런 현지 사업의 동향을 잘 꿰뚫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걸 무시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인디 브랜드에만 집중하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그쪽 과열되니까 좀 돌아보자. 아모레나 이런 쪽도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로는 셀바이오 휴머텍과 오늘 두 가지 기업, P&K, 예, 피부 임상센터인가, 예, 그 두 개 회사. 근데 셀바이오 휴머텍은 그 마스크 있죠, 마스크팩, 그거 원료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보세요. 특히 중국으로 메디일과 JM 솔루션이 증가했네. 여기에다가 저 마스크 원료 공급합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
그래서 메디힐과 제임솔루션은 또 비상장에 투자는 어렵고 국내 회사 중에 상장 회사는 제닉인데 여기는 미국 쪽이에요. 거의 제닉 그 바이오던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이제 메디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셀바이오 휴먼텍은 PT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기존의 큐프라 뱀리자, 아무튼 요게 아사히 카세이사가 개발한 큐프라 뱀리제 부직포를 이걸 이제 대체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만든다고. 저도 요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저걸 기존에 있던 걸 대체하는 거죠. 셀바이오 휴먼텍은 중고가 시장, 경쟁사가 PNC 랩스라고 있대요. 여기는 그 저가 시장. 근데 이 셀바이오 휴먼텍이 직접 그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요. 매출은 더 적은데 이익률은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PT셀은 이제 분자 제어 기술로 밀착성과 보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시트를 생산해 수출하고요. 예, 시트 사업이 82%도 절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트 매출의 마스크 시트 매출의 절반이 메디힐과 JM솔루션으로 갑니다. 중국으로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중국 마스크팩 수출 급증에 수혜주다. PER 10배밖에 안 된다. P&K 피부임상연구센터는 임상해 주는 거예요. 화장품 나오기 전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이런 거를 실제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발라보고 임상 연구를 하고 이제 결과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 광고 때문에 그래요. 예.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나와야 광고를 허용해 준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상. 그래서 효능을 광고하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현재 K뷰티 교육 고성장 중이고 인체 적용 시험, 인상 실험 사업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 나오니까. 예. 현재 30개의 회원사가 있고요. 검사 가격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건당. 경쟁 심한 점이 있지만 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대요. 장치 산업이고 연구 개발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점유율은 한 2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신제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좋죠. 당연히 임상 수요가 느니까. 그리고 국내 최초로 예, 한국 인정기구 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K가 발행하는 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등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 등에 서 이제 인정을 좀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화장품 수출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모르카라든가 또 유럽 시장 뷰티 침투율 상승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법이죠. 예. 요게 모르카가 아마 이제 미국의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 규제하나 아마 미리 아마 FDA 승인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영문, 주문, 일문 요구서까지 보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증 시장도 이제 중요해진다. 이런 데 이 임상하는 거, 인체 적응 시험. 그래서 지금 고정비 부담이 되게 큰데, 근데 매출만 급증하면 대부분 괜찮다고 합니다. 이 변동비가 대부분 그 이제 임상하러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래요. 매출만 증가하면 괜찮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화장품 밸류체인 이상 필수 사업이고, K뷰티 글로벌 확대되고 있고, 또 거기에 1위 사업자고, 예. PER은 9배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오늘 P&K 피부임상연구센터랑 그다음에 셀바이오, 휴먼텍 요 기업들 한번 이제 새로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오늘 LG엔솔이 급등했지만 요새 배터리 좋죠 분위기. 그래서 대형주 투자 판단 시 기준은 실적 추정치인데 내년부터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난주에 그 IM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 보고서 기억나세요? ESS. 저도 그거 읽고 이거 ESS 배터리가 전기차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크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ESS 시장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중국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 침투율이 90%나 돼요. 이게 중국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쓰게 되면 보조금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관세를 때려버리고. 관세 때리죠. 보조금 안 주죠. 중국 건. 그래서 ESS 프로젝트에서 보조금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중국 거 쓰지 마. 이 내용입니다. 한국은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내 90%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한국으로 요게 이제 나오면서 주가 레벨업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는
뭐 더 나쁠 건 없지만 기대도 어렵고 아직은 그렇지만 이거를 ESS가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EPS를 주당 순이익을 대폭 상향할 수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ESS 관련된 걸 계속 우리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AMPC 만들 때마다 돈 주는 거죠. ESS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럼 보조금 줘요, 계속. 예. 이거는 2032년까지. 한마디로 미국에서 만들어 잘해줄게 이런 느낌이죠. 이것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LG엔솔이 올라간 거예요. 저 부분이 좀 있어서. 자, 그럼 기업 분석은 고영은 한국거래소에 IR을 개최했는데 이게 내수술용 로봇 만들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진출하기 위해서 PMDA라는 인증, 그 다음에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NMPA 요걸 인증을 받아야 되나 봐요. 올해 가을경에 할 거고, 원래 고영이 이걸 하게 된 게 국제과제 통해서 로봇 개발 시작했고 2016년 인증받았고 2020년 10월에 세브란스 병원에 첫 판매를 했답니다. 뇌수술용 로봇을. 삼성 서울병원 한국과학기술원 이런 데 지금 공급을 10대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2세대 수술 로봇인 지니언트 크레이어를 세브란스 병원에 또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고영의 그 뇌술용 의료 로봇 활용한 뇌술 현황은 현재까지 총 684회라고 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6번, 21년 46번, 22년 108번. 그래서 작년에 213. 예. 이거 올해 6월까지는 156번.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7월 26일 첫 출하가 시작이 됐고 본격적 진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경외과 상급병원 1437개 병원 중에 고영은 300개 정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4~5대.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과를 기대해 보자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해주겠죠. 지난해 5월 FDA 신청해서 이미 승인은 받았고, 그래서 미국 진출에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DYPNF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나오는 고체 이런 입자를 보내는 거죠. 공기로 훅 불어가지고요. 입자를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이나 2차 전지 공장, 또 환경사업도 합니다. 화력발전소, 타랑 설계. 네, 핵심은 PCS입니다. 요거. 그래서 매출액 꾸준히 996억에서 1100억, 1400억, 작년에 2800억. 그래서 플랜트 증설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수주 잔고는 4천억 정도. 대부분 PCS 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COTC 기술 발전에 따른 나프타 생산 공급 능력 확대 및 글로벌 스페셜티 화학 제품 증설. 그러니까 화학회사들이 증설하고 SOE 이거 하고 있죠. 정유사가 이제 바로 원유에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공정이죠.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때문에 DYPNF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실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 이게 수주 잔고 좀 꺾였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VIP 자산운용에서는 지분을 추가로 최근에 취득했습니다. 이게 매출인데 이게 과거 3개년 평균 수주 잔고거든요. 꾸준히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주 잔고가 실제로 좀 꺾였죠. 약간 꺾였어요. 오르다가 엄청 올랐다. 요거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게 분체 이송이 아까 PCS 공기를 여기다 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 공기가 이 입자 있죠. 여기 있는 입자가 내려오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서 불어서 공기로 이렇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갈 건 나가고 여기로 분리할 건 분리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요게 바로 이제 분체 이송 PC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렌텍은 이제 배터리 팩하고 전자담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진짜 안 좋았죠 그동안. 스마트폰 케이스도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된다. 기업 승계 절차나 지분 증여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고 전자담배 사업이 한참 잘 나갔어요. KTNG.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적을 영업이익 798억까지 벌었는데 그 후로 이제 전자담배 사업 뭐 경쟁도 심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주가가 7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근데 이제는 전자담배 사업도 좀 회복하지만 이바이크, ES 이런 주력 사업들에 배터리 팩을 넣어요. 배터리 팩을 이렇게. 그래서 기존 사업도 좀 회복될 것 같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업. 이렌텍 전자담배 매출액도 3천억이었거든요. 2022년. 지금 1,800억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핵심은 중대형 배터리 팩이에요. LG엔솔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큰 배터리 팩인데 이 매출이 지금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오토바이 있죠. 바이크. 혼다의 교환형 배터리 시스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용 배터리팩, 그러니까 배터리 교환할 때 쓰는 그런 부분도 공급을 할 거라고 합니다. ESS도 하는데 LG전자 이거 원래 가정용 배터리 ESS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철수돼 가지고 대신에 LG엔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LG전자랑은 LG전자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LFP ESS 아까 설명드린 거기에 배터리 보호 회로를 아마 공급을 시작할 걸로 전망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ESS랑 또 계속 연결고리 생기고 거기에 또 LG에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렌텍 입장에서 이건 좋은 뉴스 같고,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배터리백 공급을 중국과 유럽 회사로 협의 중에 있고, 중장기적 LG엔솔 통해 폴란드 직접 투자까지 진행하면서 추가 고객 확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로봇 쪽에도 서빙 로봇 있죠. 베어 로보틱스. 여기에 단독 공급하고 있대요. 로봇도. 그래서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엔솔랑 ESS 전기차 로봇용 배터리팩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뭐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세진중공업은 이제 MRO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메인터넌스, 유지, 리페어, 보수, 운영. 요거 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서해에 미 해군 MRO 기지 조성이 가능한 항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서해 쪽에. 중국을 이제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군산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결정된 걸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됐고, 군산항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가 이제 블록 물량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 해군 수주 받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조업 중단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신조선 기지로 재가동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해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가 미 해군 MRO 유지보수 전용으로 이게 재편이 된다면 세진중공업한테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진중공업의 27년 40척 탱크 수주가 목표가 거의 확실해진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 해군 함정의 전용 기지가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야드가 방산업체로 지정이 된대요. 그래서 더불어 해군의 MRO 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의 기지이기 때문에 그 블록을 건조하는 게 어렵대요. 군산조선소는. 그래서 탱크 제작이 어려워지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진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체 탱크 제작이 좀 어려워진다면 세진이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외주를 받게 되니까요. 또 2분기 액화이산화탄소 탱크 인도가 없고 하나오션 매출도 대부분 좀 이제 1분기에 인식되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 2분기 실적은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높고요. 수익성도 개선될 걸로 보고, 그리고 이런 군산 MRO 수주 이제 관련해선 세진중공업에 좀 수혜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뭐 정말 실적 좋고요. 뭐 주가도 좋고, 북미양 고마진 초과 변압기 수주가 반영되면서 뭐 역대 최대 실적, 영업이익이 159% 역증했어요. 미국 생산법인 영업이익률 35% 상회했고, 전력부문 이익률도 18.7, 수익성 구조가 점프를 했습니다. 한 단계. 그래서 신규 수주에서 북미 비중이 53%. 북미는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신규 수주도 사상 최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65 KV 초고압 변압기, 800 KV GIS 차단기죠. 이런 제품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에서 그 차단기 GIS 수출 전용 공장 신축하고 있고요. 기존 대비 2배 규모로 증설 중인 미국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도 내년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0만 원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급하게 한번 달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유닛 테스트가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한 건 태양광 이제 발전소 건설해 주는 겁니다. 발전 시스템 건설 공사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만들고 있고, 주력은 반도체예요. 어쨌든 근데 반도체가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보고서를 해주셨죠. 그걸 좀 그대로 좀 적어봤고,
HBM 테스터 장비 성능, 그러니까 HBM4에 들어가는 건데 성능 평가랑 양산성 평가를 해요. 근데 성능 평가는 통과했고 9월경에 양산성 평가 결과 나온대요. 그러면 HBM4에 단독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원래 경쟁사가 DI인데 DI는 조금 이제 밀린 것 같고 지금 약간 일정들이요. 좀 선정하지 않겠냐? 선정. 유닛 테스트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닝 테스트는 이 125도 있죠. 여기서 168시간을 계속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 있나 없나를. 그게 이제 버닝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죠. 크래프톤이 11스하고 게임즈 미국 게임 개발사 하나 인수했어요. 요런 MMORPG라고 하는데 이제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스트 에포크라는 게임을 만든 거고 전 세계 누적 300만 장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하고 동접자와 이런 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작년에 85억 벌었고 실적에 당장 큰 영향을 줄 건 아니지만 어쨌든 M&A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랑 신한지주는 각각 이제 자사주 소각 1% 이상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이 끝났고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가 드디어 그 7만 주자고 이거 얼마만입니까 진짜. 네,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7만 주자 넘었고 LG엔솔 이 두 회사가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급등. 하이닉스는 오늘은 빠지고 그리고 은행주가 오늘 초토화돼 버렸어요. 은행주, 원전주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섹터들이 그냥 우수수.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뭐 삼성화재 그리고 정부가 좀 약간 밸류 후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막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업은행, SK 같은 지주사도 좀 빠졌고 HD, 현대, 지주사죠. 예. 반면 실적 좋은 효성중공업 급등. 포스코인터, DB손해, 두산 같은 기업들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좀 빠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랜만에 좋았고요. 카카오페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웨이가 5% 가까이. 아모레는 오늘도 빠졌어요. 근데 아모레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카드가 좀 빠졌고요. LS도 오늘 좀 빠졌어요. 지주사 안 좋았고요. LG디스플레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사실 별로 안 좋았지만 바이오나 이제 대부분 좋진 않았어요. 뭐 엔터도 좀 그랬고 대부분 뭐 피부 미용 의료기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찌 됐건 간에 반도체의 날입니다. 흡프스프, 예. 솔브레인이 16%나 올랐어요. 원익이 15%. 그리고 연결고리 있는 기업들이 그냥 다 뻥뻥뻥 가버린 거죠. SNS텍, FST.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확했고, 그리고 하나오션 오늘 좀 좋았고요. 조선주는 좋았죠. 동양철강, LNG 알래스카, 삼성전자, 세진중공업, 한정기술이 좋았고, 반면에 호텔신라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고, 신한지주, 두산 뭐 이런 기업들은 좀 오늘 빠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두산 테스나도 삼성 파운드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 AD테크, 가온칩스, 네페스아크, 코미코, FSD, 솔브레인 뭐 그냥 가릴 것 없이 다 반도체 소부장 좋았습니다. 반면 신규 상장한 도우인시스, 그다음 뭐 올릭스라든가 일부 이제 오늘은 좀 바이오는 안 좋았네요. 왜냐면 반도체가 강해지면서 좀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많이 샀고요. 섹터로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 그냥 AI 반도체나 이런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날이었습니다. 그냥 HBM 관련주도 좋았고 그냥 반도체 소부장 날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주 좋았고요. 반면 근데 오늘 조선주도 현대중공업과 하나 이 군산 관련된 MRO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이 좋았고 뭐 뭐니 해도 오늘은 삼성전자 하루에 7%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유리기판, 조선기자재 다 좋았습니다. 2차전지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전선주, PCB 업체도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스마트카. 다만 오늘은 은행주, 은행, 증권 뭐 그냥 할 것 없이 오늘은 그냥 밸류 약간 후퇴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보험주까지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기업들은 오늘 다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상사주도 안 좋았고 그리고 백화점주 뭐 이렇게 지주사라든가 이렇게 최근 강세 보였던 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결국 좀 고무적인 건 시장은 오르긴 올랐지만 아주 극도의 차별합니다. 이게 지수는 올랐지만 삼성이 그냥 다 이끌은 거고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지집 안 좋았어요. 예, 이렇게 급락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랬지만 결국 삼성이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삼성은 주가 급등에 의미가 있어요. 예, 미래 파운드리 불확실성 깨버렸어요. 예, 인텔도 이제 떨어져 나간 마당에 삼성과 TSMC의 경쟁이 또 한 번 시작되고 정말 큰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거 의미가 있다. 그걸 좀 전달해 드리면서 좀 더 올라가 주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오늘 못다한 건 또 내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